네,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47일 만에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4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는 통째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마 대구의 임대 아파트 얘기일 텐데 네. 확진자 46명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네. 이제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뭐 이른바 코호트 격리라고 불리는 조치가 네. 이제 아파트 전체에 취해진 건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조치가 좀 불가피했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방역 방법 중에서 어떤 집단에서만 좀 더 많은 수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집단을 단체로 격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온 그렇죠.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 주민 142명 가운데 이제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일단 뭐 감염 경로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신천지의 그런 모임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되고 예,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인근에 뭐 문성병원 같은 경우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관련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약간 맨질맨질한 딱딱한 면에 이제 손을 닦거나 이런 것들은 균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만지시는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라든가 등등.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특징적인 게 증상이 시작되는 초반기부터 균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도 조금 원래 원칙을 조금 잘 지키셔야 아마 이 집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네. 생긴 거고 일단 권영진 대구시장에 따르면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한 10곳 정도가 더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이런 유사한 집단 발병 사례 같은 게 좀 더 생길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대구 전체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산발적인 발생보다는 어떤 아파트라든가 어떤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위험이 높은 곳은 감시 체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도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집단 발병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특이한 소식은 대구와 부산에서 임신부 4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일단 수직 감염 우려는 없다. 그러니까 태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선은 그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네, 지금 중국에서 보고된 것들은 임신 마지막 3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알았던 분들은 아이들을 수술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랬을 때 감염된 보고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고 사실은 태아의 태반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이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조금 적기는 하긴 하지만 예. 저희가 임신 4에서 10주 사이에는 그런 것이 넘어가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임신 때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출산 이후에 밀접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초반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지금까지 예. 보고된 바는 없고 아직은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15년 때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임신부 감염자가 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 이제 아이는 건강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수직 감염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테고 네. 좀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신부에 대한 치료나 모든 면은 사실은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예. 좀 더 고위험군에 준해서 그 다음에 생길 것들을 관찰하고 또 역학적으로 좀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이에게 이제 수직 감염 우려는 없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출산하는 당시에는 이제 감염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생후 45일이나 이런 아이의 감염 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에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는 시기에는 손 씻는 거 우선 첫 번째 지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열이라도 있거나 하면 특히 가장 불편한 게 기침을 하는 산모의 경우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지금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총 11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이제 80일 병동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9명이 나왔던 병동인데 신규 환자 중에 이 마지막 11번째 환자가 다른 병동의 간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이 병원 내 감염을 좀 우려할 정도가 된 건지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병원 내 감염, 또 그렇죠. 그리고 요양원 집단 감염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병동이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환자가 다른 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원 내 감염이 퍼졌다고 보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서 그 주변에 좀 더 지금 병원은 사실 능동적으로 굉장히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개개별로 일시적으로 조금 주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병원 내 감염의 전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병원 내 감염까지는 보기 어렵고 좀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복지부 직원이거든요. 줌바 댄스 수강자로 알려졌고 버스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는 상주 인원만 15,000명 정도가 있어서 좀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는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굉장히 다행한 일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가 나온 경우에 일부는 잠시 폐쇄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하고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면역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이 확진자 당사자의 시기에 따라서 균을 배출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청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 같이는 아니지만 좀 더 신중하게들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더군다나 복지부 직원이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백이 생길 그렇죠. 수도 있는 컨트롤 부분이잖아요. 타워의 예. 문제라서 거기서 퍼져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확진자들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좀 집단 감염 사례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정부가 이틀 동안 전국 요양병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뭐 감염 차단을 미리 하는 데는 좀 효과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이 집단 감염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이긴 하니까요. 예. 굉장히 좋은 시도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 요양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냐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정도, 전염력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당국도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의료진들도 상당히 바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이틀 동안 전수조사하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그 예. 검사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보통 한 2~3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예. 수의 의료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들도 많이 도입되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감염 차단을 미리 하는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마스크 대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부제 시행이 되죠. 출생 네. 연도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제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더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민 여러분에게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오부제를 통해서 과연 이 마스크 대란에 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는데 1인당 2매 구매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당 1인당 2매인 네, 거죠? 주당 1인당 2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 드신 분이나 또 그게 필요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시행되고 있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감정적인 불안감 등등을 다 이 마스크 이런 구매 방식으로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예.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선 최선의 방향이니까 지금 우선 시도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